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빙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고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도중 고장나 한강대교 위에 2시간 정도 멈춰 있다가 견인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동차 안에 고립됐던 승객 5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다른 열차들의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추가 협상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완화했지만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특히 노동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콘크리트를 붙이기 위해 석탄을 피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오늘 공식화합니다.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고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특히 강원 일부와 충북, 경북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8.1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 영하 11.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이니까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남 일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8.6도, 부산은 영상 3.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가 영하 1도, 광주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또 폭설이 예상돼서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운행 도중에 고장이 나서 한강철교 위에 2시간가량 멈춰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안에 갇힌 승객 5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강철교 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불 꺼진 열차 안,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하염없이 열차가 다시 출발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멈춘 건 저녁 8시쯤. 이 사고로 퇴근길 승객 500여 명이 열차 안에 갇히고 열차 50여 대가 길게는 5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고장난 열차는 2시간가량 한강철교 위에 멈춰있던 끝에 이곳 노량진역으로 견인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 한강 철교 위에 고립됐던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원하시는 거예요? 항의하신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 급하다, 뭐 약속 늦었다, 뭐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열차는 자꾸 휘청거리는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 측이 미온한 대처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만원 하나 딱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난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제가 그지도 아니고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어떻게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고장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열차가 출발 전부터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만큼 사전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의장이 핵심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냈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한 당일 마지막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쟁점의 절충안을 마련한 겁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폭은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이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주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초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세는 절대 안 된다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늦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뜻을 모았지만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쟁점도 많은 만큼 일괄 타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 협의를 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지난 2일 법정 시한은 물론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긴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에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화꽃송이처럼 하얀 눈이 이태원에 내립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지만 시민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희생당한 거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은 게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네요. 희생자 영정에 직접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도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 플래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이 저 부모님들이 이 한파에 내모르라 난 거 아닙니까? 따뜻한 곳에서 좀 더 그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향소를 처음 찾은 유가족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듯한 딸의 영정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추위에 싸늘해진 사진을 쓰다듬어 봐도 딸에게 온기를 전할 길은 이제 없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지하철 나오면서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희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 부모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유가족 측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진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나라 법이 너무 약한가 봐요. 2차 가해는 그것도 간접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참사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며 추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 일부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달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나섰지만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15일 기준금리를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완화한 것입니다. 같은 날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도 0.5%포인트 금리를 올려 예상보다 인상폭을 낮췄고 노르웨이는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CB는 그러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We judge that interest rates we still have to rise significantly at a steady pace to reach levels that ar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ensure a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실제로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10%나 뛰었습니다. ECB는 또 내년 3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의 만기 채권 원금에 대한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 축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The decline will amount to 15 billion euros per month on average until the end of the second quarter of 23, and its subsequent pace will be determined over time. 지난 수년간 양적 완화를 위해 ECB가 사들인 자산 규모는 8조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1경 1,884조 원입니다. 또 APP와 시중은행들의 자금을 3년간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사들인 채권 규모도 5조 유로, 6,990조 원에 이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나 경제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분리 선출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지방시대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밝혀 주목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결국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 경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자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회의에선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을 기존 주택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빌라 등 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합동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기 파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단체로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부는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을 경찰차와 구급차가 분주 요구합니다.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용 건물에서 콘크리트 양생, 즉 콘크리트를 굳히는 일을 하던 작업자들입니다. 추위 속 콘크리트를 제시간 안에 굳히기 위해 건물 위로는 비닐을 덮고 실내에서는 종일 석탄을 피워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갈탄 됐다고. 콘크리트 가지고 얼지 말라고. 저렴하지만 탄소 함유량이 낮아 중독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종류의 석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누적되면서 결국 실내 작업자들은 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증세를 호소한 작업자만 20명 이상.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작업자 2명은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서 중상자들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3명이 중상자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상태는 의식저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복합 소재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력 용기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기계 뚜껑을 개방하다가 물과 수증기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이는데요.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마치 압력솥처럼 생긴 기계 장치에서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안쪽에는 구조물이 나뒹굽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문도 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직 잘 모르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각자 이렇게 부산하고 창원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기계는 열을 이용해 패널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사고 당시 기계를 열다가 안에 있던 물과 수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각팬이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열려고 하다가 수증기 압력으로 이 기계 자체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다음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산하고 쏟아졌다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도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많은 노동자가 다친 만큼 6개월 이상 부상을 진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관광 수지 적자가 3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해 2027년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BTS가 부산과 제주, 포항, 대전을 소개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영상.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를 결합해 한국의 매력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용 K 콘텐츠와 지역 관광 스토리텔링, 민간 부문 지원, 개인 맞춤 서비스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해외로 간 여행객이 폭증하면서 관광 수지 적자는 34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라 내년엔 관광 수지 적자 탈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고 중국 관광이 열리기 전까지는 동남아 시장 등 다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외래 관광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여행지로 서울이 세계 4위를 차지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관광공사는 기존 한국 관광과의 차별화를 위해 휴가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생활관광,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체류 여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행자가 선호하는 방문지와 음식, 체험을 미리 알아내 선제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한국 여행 체험을 제공하는 등 IT와 관광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K 콘텐츠의 인기를 토대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공항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8시간가량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기체 결함으로 다른 비행기로 대체해 출발하려 했지만 도착 공항에 활주로 폐쇄 시간에 걸리면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3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기체가 고장나 갈아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오늘 새벽 2시쯤 치앙마이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오늘 공식화합니다. 전후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일본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 자국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주한미군을 돕기 위해 북한에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방위청과 내각 등에서 일해온 한반도 문제 전문가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日本の攻撃能力というのは基本的に台湾海峡の方に振り向けると。で、そこで中国を抑止するための任務に当たるという可能性が高いので、 일본이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실전 능력을 고민하면서부터입니다. 演習する時も相当節約しながら弾を撃た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弾薬のその備蓄も少ないので、実際戦争になったらもう数日で弾が尽きてしまう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が多分現実だったので、 앞으로 5년간 약 410조 원, 지금의 1.5배에 이르는 방위비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 중이지만 여당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抑止力を高めて国が財政破綻してたらもう何の意味もないので、難しい決断を迫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증세뿐 아니라 일본 각지에 생길 군사 관련 시설 등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弾薬庫って危険なものなので、その周辺の住民とかはやっぱり結構反対されたりするわけですね。弾薬を買ったところで置くところがなかったら意味がないわけで、なのでその辺は非常に今後厳しい課題で。 미치시타 교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재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에 쌓인 현안들은 별개 문제라며 안보를 매개로 한 양국 관계 개선을 낙관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가 즉각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조만간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조건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что финализируются планы по доставке в Киев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атриот» из США.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сказал, что эти комплексы сразу же станут законной целью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ы разделяете эту точку зрения? Безусловно, но я не стал пока все-таки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все сообщения.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공식 논평을 통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미 행정부의 또 다른 도발적 행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패트리엇 제공 이외에도 점점 더 옛 소련 지역 분쟁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선은 미러 관계에 엄청난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국제 안보에도 추가적 위험을 야기한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연장과 격화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주력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승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공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전력 공급 시설을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패트리엇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 체계로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가장 첨단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5일 193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인 홀로도모르 90주년을 맞아 당시 참사를 구소련에 의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의원들은 당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직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기구들이 이 결정을 뒤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로도모르는 1932년에서 33년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까지 증발하는 바람에 30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숨진 대기근 사건을 일컫습니다.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산 비료 수출 협상에 곧 중요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산 비료 수출 활성화는 내년 글로벌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산 비료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피할 방안을 두고 민간 부문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래야만 식량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비료 수출 물량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구의 과반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SN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파른 감염 확산세와 함께 화장터엔 장내 차량들의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 화장터에 검은색 장내 차량들이 줄을 섰습니다. 你存都存不了，你更何况去火化了。你瞅瞅这车，这昨天开始排的，不是说今天。 장례식장 측은 모든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화장을 하려면 적어도 닷새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베이징에 있는 소각로 90개를 총동원하면 하루 4,000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퇴직 교수들의 부고가 각각 1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교직원은 숨진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감염 확산세와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여전히 0명입니다. 这个病因导致了疾病呢，它的毒害性呢在减弱，易毒性也就是传染性在增强。 방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 집계를 포기한 가운데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SNS 메신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양성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53.5%, 허베이성과 후베이성, 스촨성 등은 55%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층의 감염 확산 상황을 추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因为毕竟现在这个病毒扩散的这么快，然后现在这个也全国也已经放开了，也是害怕自己也会生病嘛。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9%로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기 전에 이미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었다며 봉쇄가 대유행을 막지 못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벤투호 예비 멤버로 카타르 월드컵에 동행한 수원 삼성 공격수 오현규가 포상금 6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현규에게 기본금 2천만 원과 포르투갈전 승리수당 3천만 원, 우루과이전 무승부에 따른 1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6강 진출 추가 포상금인 1억 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멤버로 발탁된 오현규는 카타르 현지에서 훈련 파트너와 지원 스태프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 인기 순위 조사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임희정과 박현경이 해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년 친구인 두 사람은 골프 욕심도 남다르지만 팬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자세도 꼭 닮았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상금 5위 임희정이 연말 휴식도 잊은 채 베트남에서 열리는 PLK 퍼시픽 링스 코리아 챔피언십에 출전했습니다.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6월 한국 여자 오픈을 우승하면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팬분들이 대회를 마치고 그 갤러리 셔틀버스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분들이 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먼 걸음을 와주시는구나. 그때 좀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동갑내기 친구 박현경도 30도가 넘는 열대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개월째 우승 소식은 없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지난주에는 싱가포르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뭐 아이스 가방 메고 이제 제 거 이제 뭐 큐티풀 이제 모자를 쓰시고 걸어가시는 이제 팬분들 보면 제가 한 번 더 이제 힘을 내야 되고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수천 명의 팬카페 회원이 응원하고 있고 올해도 인기상 1, 2위를 기록한 두 선수가 대상 수상자와 상금왕이 모두 쉬어가는 이 대회에 던진 출사표에도 팬들에 대한 사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리키즈 장학생으로 때론 격려하면서 때론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한 둘은 팬들과 손잡고 소외계층이나 환우를 후원하는 기부천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아니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좋은 기부 활동을 팬분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금액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좀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몸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연말에는 팬분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000명 넘는 팬들이 원한다 해도 모두 사인을 해주고 싶다는 박현경. 교통사고에도 경기장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보기 위해 대회장을 다시 찾았던 임희정. 성적과 상관없이 팬들에게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10년지기 절친의 닮은 꼴 팬사랑은 새해에도 팬들의 열성 응원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전주 KCC가 선두 안양 인삼공사를 92대 80으로 꺾고 단독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허웅이 3점 슛 4개를 포함해 22점을 올렸고 라거나가 21.7 리바운드, 정창영이 18.5 어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자밀 원희가 31점을 기록한 서울 SK는 수원 KT를 79대 71로 따돌리고 단독 5위가 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선두 현대건설이 GS칼텍스를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개막 13연승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에이스 양효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결장했지만 외국인 선수 야스민이 31점, 황민경이 18점으로 활약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선두 대한항공이 풀세트 접전 끝에 한국전력을 힘겹게 따돌리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SSG 일부 팬들이 최근 단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서울 시내 일대 차량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용진 구단주 SNS 등을 찾아 항의글을 남긴 데 이어서 상암동과 광화문 등지를 돌며 베테랑 단장을 내쫓고 바지 단장을 안 친다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정용진 구단주도 침묵을 깨고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고 소통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SSG 구단은 류선규 단장의 자진 사퇴와 김성용 신임 단장 선임 등을 거치면서 구단주의 측근이 업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고 올해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골퍼 전인지가 화가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전인지는 자신의 별명인 아기 코끼리 덤보와 그림 스승 박선미 작가가 다루는 앵무새를 주제로 한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4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어제 내린 눈까지 얼어붙어 출근길 한파와 함께 빙판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고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도중 고장나 한강대교 위에 2시간 정도 멈춰 있다가 견인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동차 안에 고립됐던 승객 5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다른 열차들의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추가 협상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완화했지만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달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달 궤도 진입을 위한 첫 시도가 이뤄집니다. 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고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한파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부와 경북의 한파특보가 특히 강원 일부와 충북, 경북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4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이니까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남 일부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8.8도, 광주가 0.9도, 부산은 영상 2.8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도, 청주가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는 또 폭설이 예상돼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한강 위에서 멈춰서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1호선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고장이 나 한강대교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견인 열차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뒤따라오던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1호선 상하행 열차 운행도 지연됐습니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6, 7가지가 있는데 여야가 더 협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최종적으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진 않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꼬를 트는 듯했던 여야의 협상이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든 건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목표였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가 아닌 1%포인트 인하로는 부족하다는 건데요. 향후 협상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곧 여야가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앞서 국민의힘이 거론했던 타협안에도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그다음에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요식구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다녀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보인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법인세뿐 아니라 아직 정리할 쟁점들이 남았다는 주 원내대표의 반응을 두고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기류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예비비로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만든 조직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원점이라며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재 서류 맨날 가져가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몇 % 올릴까요 말까요? 다른 사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자고우면 하지 마시라. 하지만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50여 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정부의 철학이 국민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들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100명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민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민생 문제와 밀접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 중범죄 관련 질의에 신당동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선 생계비 지원만이 아닌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고 본래 취지대로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무엇인지 국민이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연대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이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을 하고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100일 될 때까지 저희가 약 한 9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말씀 주신 이러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4명이 발언했고 회의는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다시 국정과제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날, 30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58명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른바 막말 파문에 휩싸인 김미나 창원시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남 창원에서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고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제2의 세월호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른바 막말 논란의 중심이 된 창원시 김미나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 다름 아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입니다. 생때 갔던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팔자 고침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에 위로금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장유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이 아픈 가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데.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도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자식이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민 여러분 악플 달고 댓글 달고 그 아픈 사람들 가슴에 목 박으실 수 있으세요? 앞서 김미나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사과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고 유족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닌가요? 제가 부모라면 절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 대해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익명성 뒤에 숨은 온라인 지지자 그룹의 댓글이 여론이라 생각하는 거냐면서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적용해 안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대혁신 TF는 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TF는 먼저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20개 혁신 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으로 분류한 10개 과제를 연말연시 다중이 운집한 현장에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15일 기준금리를 2%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2%와 2.75%로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주요 정책금리를 2달 연속 통상적인 규모인 0.25%포인트의 3배인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은 석 달 만에 다시 통상적인 규모의 2배를 올리는 빅 스텝으로 복귀하면서 인상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영국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9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현지 시간 15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3.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9차례 연속으로 총 3.4%포인트 올렸는데 이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49개국 정상을 한데 모은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미래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공을 들여온 아프리카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아프리카 49개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l in on Africa's future.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며 전 세계의 성공인 만큼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과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U will unlock new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countries and bring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even closer than ever.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으로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该报告主笔人对华所负责人在报告发布会上表示，非洲坚持独立自主的外交政策，反对霸凌威胁，拒绝选边站队。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향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홈페이지에 올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 보고서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한국 부동산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18%가량 상승했다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흐름을 상당히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거품 요인을 감안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예측한 결과 코로나 초기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후드 부사장은 지금부터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공장이 완공됐을 때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며 판매가 증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26명 가운데 3명이 가스를 마시고 의식이 떨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7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부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보통 충전 중이거나 사고 등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이번엔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체 하부에서 붉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이 급하게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주차된 GM 볼트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아침 9시쯤. 차 앞쪽에 밑에 부분 이제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났던 것 같긴 한데 냄새 자체가 약간 좀 전기가 타는 냄새였고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전날 충전한 뒤 주차장으로 옮겨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GM은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 결함 시정 조치, 이른바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도 지난해 말 배터리 교체를 받으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지만 배터리가 없어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배터리 교체는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 간단한 조치를 해줬는데 그 조치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배터리 교체하라고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배터리가 없다. 전기차 화재는 보통 충전 중이거나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리콜 중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 제작사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리콜 도중에 발생을 하면은 일반적인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례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작사가 나서지 않을까요?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물 22톤을 뿌려 2시간 만에 겨우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M 측도 이번 화재에 대해 차량 기술 분석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얼마 전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하교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앞입니다. 수업을 마친 뒤 보호자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시간. 일방통행 방향을 무시한 오토바이가 어린이들 옆을 지나쳐갑니다. 찻길과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보행 통로를 표시하는 노란 경계선은 그어져 있지만 펜스나 차단봉 등 보호장치는 없어 아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9살 딸을 매일 데리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정차 돼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곳을 못 지나가면 도로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끝나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픽업하고. 다른 초등학교 앞도 등하굣길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보행 통로라도 만들어달라고 자치구에 거듭 호소했지만 길이 좁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매번 이제 새 학기가 될 때 이제 1학년 올라오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어쨌든 나와서 실사는 한번 하고 가시지만 그 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도로였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목숨을 지킬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보도를 설치하고 차단봉이나 펜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러나 학교 주변은 대부분 주택가라 최소 1.5m 폭의 보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근처에선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지난 4년간 제한 속도가 실제로 하향된 곳은 전체 600여 곳 가운데 100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재 보면은 제한 속도가 20인대가 거의 없어요. 그 보호구역 내에서도 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도 낮춰야 되고. 재작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국의 의지와 실행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앞두고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확산세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상 회복 조건이 충족됐다며 단계적인 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154명으로 목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정체 양상을 보이던 겨울철 재유행 규모가 반등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온 하락과 연말연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잠시 둔화되었던 확진자의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앞두고 고심이 커지고 있는 방역 당국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이미 일상 회복의 조건이 대부분 충족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착용 의무를 해제하되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처럼 의무시설을 정하는 걸 시작으로 단계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유행이 더 이상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라면 단계적 전환의 1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방역 당국의 소통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균형이 있게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하도록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얘기를 해가고 그래서 1월, 3월에 매몰되기보다는 방역당국은 전문가 토론회 의견과 오는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달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첫 발을 뗍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태양을 향해 출발해 지구와 158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돌아 다시 지구와 달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누리는 내일 새벽 2시쯤 본격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첫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시속 8,000km에 달하는 속도를 시속 7,500km까지 낮추기 위해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합니다.
동시에 달 중력에 사로잡히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도 바꾸게 됩니다. 시간과 방향과 위치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속도를 줄이는데 안 줄여주고 너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고요. 과하게 극단적으로 줄여져 버리게 되면 구심력에 의해서 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번 1차 기동에 성공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를 타원 궤도로 하루 2번씩 돕니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4차례 추가 기동이 계획돼 있는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달 상공 100km를 원궤도로 하루 12번씩 돌게 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탑재체를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 등을 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달 표면을 관측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지구와 달 궤도선 사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을 재생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임무는 내년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내년 2월쯤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 임무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연구 분야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끈 고정환 본부장이 이에 항의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우연은 지난 12일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단과 차세대 발사체 사업단, 소형 발사체 연구부 등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누리호 개발 임무를 마무리한 한국형 발사체 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해체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2명의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범죄 수익 은내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최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시 반에는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뽑아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 예산안 처리도 진통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의원 수가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고양시의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힌 채 불도 꺼져 있고 썰렁합니다. 애초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의 기간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개원조차 못한 겁니다. 지난달 초 시장이 UN 기후변화협약 참석차 출국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게 발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 비서실장이 시위를 비난하며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함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비서실장님 당연히 오셔서 아니면 시장님이 비서실장 왜 그러셨냐. 그런데 참견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얼른 사과하셔서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왜 한 달을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가 파행하면서 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은 물론 시민 안전이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고 무엇보다 민생 관련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 사업은 물론 주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지금 희망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면 되긴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졸속 심의가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지하철 개찰구에 표를 찍지 않고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건데요. 관련 내용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곳으로 향합니다. 개찰구에 승차권을 접촉하지 않았는데 문이 닫히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합니다. 미리 발급받은 무선인식 승차권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하이패스형 프리패스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내고 무료 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이때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승차권을 떨어뜨리는 등의 불편함이 잦았고,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나옴으로써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무선인식 승차권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승차권은 각 영무실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손 사용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개선된 것을 반기면서 이런 하이패스형 개찰구가 확산하길 희망했습니다. 이 프리패스라는 게 좀 더 빨리 도입이 됐다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빨리 이게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확보된 예산이 3,000명분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도시도 처음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시각장애이신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하이패스형 개찰구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케냐 북서부 오지 투르카나주는 케냐의 대표적인 사막 지역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 정부가 급수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 조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주 로통와 마을. 4년 전부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매일 왕복 40km를 걸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 20m까지 파내려 갔는데 어린 아이들마저 위태롭게 경사를 오르내립니다. 투르카나주 곳곳은 로통와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단비 아닌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투르카나주에 550만 달러를 들여 급수 시설을 지어주면서부터였습니다. Tulikuwa tukichota maji kwa mfereji wa Lachara sana kilomita 13. Tukawashia vyombo na tukalima shamba. 지금까지 물 부족에 시달리는 투르카나주에 들어선 급수 시설은 76개. 태양광을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초등학교 등 먼 곳까지 물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And also the animals can now get water, and the communities now are settled down. They are not migrating as they used to. 하지만 아직 지원이 닿지 못한 곳에서는 물을 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이카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아울러서 투르카나주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케냐 곳곳에 급수 시설이 들어서면서 질병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등교율이 높아지는 등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가 지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가 지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북측의 속보로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